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태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BPS 대비해서 이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관련된 재무적인 사항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었으니까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시 주목할 기자재,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조선은 업황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이 성과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유가도 이 고공행진하는 모습, 거기에 더해서 이 환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서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조선 기자재 역시 조선은 업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수급이 들어올 이 타이밍에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은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고 하반기 주목해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 이 가격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까지 금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부터 해서 연기금 또 은행까지 조금씩 들어온 모습인데, 이 한 달간의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이 개인과 또 보험, 투신이 가장 많은 매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올 타이밍, 그때 주가가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이 매매 동향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죠. 이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이 재료성 이슈가 확실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확실시 돼야 이 사모펀드의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언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7월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죠. 8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이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좀 팽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을 시키면서 이 지지율을 끌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정치적인 싸움이 부각이 되면서 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이 양강체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함으로써 이 수주의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 조선업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모두 이 중국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반사익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도체부터 2차 전지에 이어서 이 조선업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올 수 있다. 특히 7월과 8월 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전부터는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러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후판 가격 협상 역시 상반기에 이루어지겠죠. 이 5월이나 6월, 더 나아가서 7월쯤에 후판 가격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어갔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성과지수는 제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중고 성과지수 역시 2022년부터 상승하는 모습인데, 특히 23년부터 24년가량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해상운임이 올랐죠. 그래서 이 선사마다 더 많은 배를 이 노선에 투입하려고 하지만 이 조선사 도크가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선으로 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중고 성과가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고 성과가 상승하면 향후 신규 선박을 발주하는 또 수요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신규 성과 향방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다. 결국에 이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조 성과 지수도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이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24년 수급 동향을 볼 때 타이트해지면서 상방에 대한 전망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중동과 러시아에 지정학적인 위험이 부각이 되면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전반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중장기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제가 24년 같은 경우에도 이 전반적으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강할 것이다라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을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유가적인 측면도 살펴봤고 이제 철광석 가격을 좀 보려고 하는데 24년부터 이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철광석 가격의 후판 가격의 근간이 되죠. 후판 가격은 이 조선업의 비용이 됩니다. 특히 20%에서 30%이 제조 원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의 반등은 결국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중국 경기는 이 단기적인 회복세를 전망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한 모습은 호판 가격을 하락한 채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협상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난 2023년 하반기에는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 당시에 어떠한 이슈가 존재를 했었냐? 이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었죠. 이 중국산 후판에 대한 물량이 증가를 했고 특히 일본산 이 퀄리티가 높았던 후판 역시 저가로 이 엔저 현상을 통해서 이 저가로 수입을 가능하게 되면서 이 철강사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철강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보다 좀 더 가격을 인하한 채 혹은 비슷한 수준에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 좋지 않죠. 이 국내 증시에 모였던 이 자금들이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밖으로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제가 수주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 조선업에는 호재성 이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이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PPI 지수, 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모든 비용의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 비용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상승하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소비자에게 비싸게 전가를 하겠죠.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PPI 지수, CPI 지수 모두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환율도 상승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2,780원의 가격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봉상 보고 있는데 제가 주봉상 11선이 인간의 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앞으로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보게 되면 우선 16,000원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 태건 같은 경우 이 종목의 특성을 보게 되면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주가가 16,000원 구간에 닿고 나서 저항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BPS 측면을 봤을 때도 매력적이고 이 종목의 특성상 모습을 봤을 때도 이 16,000원 구간까지 도달한 다음에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바로 정치적인 측면 또 후판 가격 협상과 더불어서 이 동시에 발생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